7. 소통하고 공감하고 성장하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얘기했다고 알려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정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결국 소통을 의미한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독방에 가둔다고 한다. 독방이 열악한 환경이어서 징벌의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상호작용, 관계 유지, 어울림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장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직업이 우리 사업이다. 일반 사업도 물론 사회성을 갖는다. 회사 내에 조직이 있고 거래처가 있고 협력업체가 있고 각각의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명령과 복종, 경쟁과 타협 등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다. 우리 사업은 독립사업가들이 연대를 통해 함께 파이를 키워가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사업,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지티브섬 게임인 사업,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라 완주만 하면 모두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사업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본성에 충실하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이상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소통과 진정성 있는 공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업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프로페셔널한 사업가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소통 방식은 무엇일까? 첫째,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의 수단이 문자든 음성이든 영상이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소통은 보다 빈번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간발의 차이로 누군가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사업을 전달했더니 왜 이제 얘기해? 나 지난주에 회원 등록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한다.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해놓고 얘기해야지 생각하고 뜸들이고 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후원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즉각적이고 빈번한 소통은 성장의 핵심이다. 셋째, 소통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 미래에도 유망하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소비의 주체인 인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성 없는 기계적 소통은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직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과 신뢰를 쌓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본성을 경제활동으로 승화시킨 사업이 우리 사업이다. 본성에 충실하면서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원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 바란다. 그날이 올 때까지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뜨겁게 공감하고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8. Design Your Future.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 디자인은 영어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다. 건설업에서 디자인은 설계를 의미한다.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눈대중으로 모래성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설계도 없이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 역시 파도에 쓸려갈 모래성이 아니라 견고한 건축물을 완성하려면 제대로 된 설계도가 필요하다. 필자가 좋아하는 우리 사업의 닉네임은 세컨 찬스다. 인생 역전에 다시 없는 기회가 우리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업을 건축에 비유하자면 재건축이다. 낡은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현대식 고층 빌딩을 새로 짓는 공사다.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 우리 사업의 설계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우선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간절한 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사업임을 인정하는 선택의 단계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막연히 언젠가 다이아몬드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실버 프로듀서 핀도 달성하기 어렵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서는 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기초공사가 될 다양한 인센티브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목표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흔히 말하는 플랜이다.
사업활동의 핵심인 판매와 후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활동을 데일리 루틴과 위클리 루틴으로 실천한다면 복제와 축적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정과 보상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의 설계도는 인생의 설계도다. 직업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 욕구의 최상위 레벨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낡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 정도의 사업을 원하는가? 아니면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같은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큰 사업을 하시겠나? Design your business, design your future, design your life, freedom. 9. 갈대인가 등대인가? 확장성을 추구하는 것은 사업가의 기본 자세다. 작은 구멍가게로 출발한 자영업자도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신의 레시피를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시킨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오너십이다. 우리 1인 기업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역시 확장 의지다. 우리 사업의 성장 과정은 단순한 회원 증대의 과정이 아니라 영향력의 확산 과정이다.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본 사업가의 신념은 지속성 있는 열정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발산된 열정은 상대방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나의 Y가 상대방의 Y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생긴 가슴속 작은 파장이 미팅 속에서 학습을 통해 확대되고 강화되어 신념으로 자리 잡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을 통해 우리 사업은 더 넓고 깊게 확산되어 간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사업가들의 사업에 임하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이미 사업에 조인해 있는 파트너뿐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미래의 사업가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단순 소비자들도 신념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업가에게 제품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 사업의 진행 상황을 경험함에 있어서 파트너나 소비자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다. 어떤 새도 믿고 앉을 수 있는 튼튼한 나뭇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간절하고 명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되는 미팅을 통해 나의 신념을 강화해 가야 하겠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업에 임하는 내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쉽게 상대방에게 노출된다면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갈대가 아닌 등대가 되어야 한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자리에 꿋꿋이 서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올바른 항로를 제시하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업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신념의 불빛을 환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등대가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는 없다. 선박에 무사히 입항을 마치면 하선한 승객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등대가 아무리 화려한들 그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승객은 없다. 잠재적 사업가들을 꿈의 세계, 성공의 세계로 안내하는 일이 우리 사업가들의 사명이다. 신념의 불을 환히 밝히되 내 곁에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더 크게 이 사업의 비전을 보는 파트너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신념의 불빛을 밝히고 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필자보다 더 크게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 큰 사업을 결단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는 등대와 같은 사업가가 되시기를 소망한다. 10. 가슴 뛰는 비전. 북미 지역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아마존과 그 밖의 회사들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우리 회사와 그 밖의 회사들로 나뉜다. 그럼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테슬라와 그 밖의 회사들이라고 구분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테슬라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들이 존재했었지만 오늘날 테슬라가 승자 독식이라 할 만큼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대적 요구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신개념 운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소비자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우리 사업에서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소비가 사업의 시작이라는 개념에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살 수 있다는 점이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일할 때만 발생하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세 수입의 매력 때문에 결단하고 뛰어든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쏟는 노력의 결과가 다음 세대에게 상속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는 비전을 보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대목에서 가슴이 뛰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결단했고 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가? 처음 사업 설명을 듣고 가슴 뛰었던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진행해가면서 차츰 발견한
하는 가슴 설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에게 만약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업의 기회라고 하겠다. 일반적인 사업은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게임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이러한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자본주의의 법칙이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필자와 같이 평범한 회사원 출신도 해낼 수 있고 전업주부도 해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들도 다 해낼 수 있는 동등한 사업의 기회가 주어진 곳이 바로 우리 사업이다. 필자는 28년 전 참석했던 첫 번째 사업 설명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접한 새로운 세상에 가슴이 뛰고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의 느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비결은 간단하다. 내가 들은 메시지를,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 설명을 계속하면 된다. 사업 설명을 반복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횟수에 도전하다 보면 나처럼 가슴 뛰는 비전을 보는 파트너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그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뛰면서 내 가슴은 더 뜨거워진다. 사업 설명을 통한 가슴 뛴의 선순환이 반복되면 사업은 저절로 성장하고 때가 되면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기하급수적인 우상향의 성장 곡선을 맞이하게 된다. 하루를 살아도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한다. 심장에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일을 해야 한다. 나이와 상관없다. 학력도 무관하다.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심지어 실직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사업을 통해 가슴 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슴 뛰는 비전을 나누는 삶을 통해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란다. 11. 변수를 통제하는 힘. 수학에서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수들이 등장한다. 어떤 변수들은 제어가 가능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변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거나 방향을 잃어 표류하기도 한다.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변수들은 그 변인이 무엇이든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가족 중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긴다.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기도 하고 잘 운영되던 자영업이 망하기도 한다.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개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구촌의 변수였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도 우리 인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삶에서 상수가 아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는 상승하고 행복 지수는 바닥을 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삶의 변수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정 플랜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잘못 세운 재정 플랜은 그 자체가 변수가 되기도 한다. 잘못된 투자 정보를 가지고 뛰어든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서 원금의 몇 배에 해당되는 금융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패가망신하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들의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높은 수익률을 믿기로 해서 유명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짜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폰지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수를 통제하는 힘은 결국 건강한 자본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이 사업을 선택했다. 우리 사업의 성장과 비례하게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진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변수를 통제하고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가 줄어들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지고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것이다. 주식으로 어제 1억을 벌었던 사람이 오늘 쪽박을 찰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으로 월 평균 1만 불을 벌던 사람의 다음 달 수입이 1,000불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지속 가능한 인세적 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 우리 사업이다. 매달, 평생, 증가하고 상속까지 가능한 우리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자산을 쌓아가면서 삶의 변수들이 점차 사라지고 돌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은 나와 내 가족의 오늘과 내일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삶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전생에 걸쳐 주도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12. 중심에 서서 중심을 키우자.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 중심은 한가운데, 복판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center,
the middle이라고 하겠다.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가들이 반드시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두 개의 골든 서클이 있다. 첫 번째 골든 서클은 사이먼 시네그 골든 서클이다. 이 골든 서클의 중심에 Y가 있다. Y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내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는 현실 점검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꿈과 목표다. 전자를 소극적 Y, 후자를 적극적 Y로 구분한다. 적극적 Y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Y와 부정적 Y다. 긍정적 Y는 꿈과 목표를 갖게 하고 부정적 Y는 핑계를 제공한다. 골든서클의 중심에 서서 명확한 현실 점검과 간절하고 선명한 꿈과 목표를 세우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반드시 다이아몬드 클럽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골든서클은 비즈니스 타입의 골든서클이다. 이 골든서클의 중심에는 빅 비즈니스가 있다. 그 바깥쪽 원이 스몰 비즈니스, 제일 바깥쪽 원이 커스터머다. 이 골든서클에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 전체 사업가 중에 20%의 사업가가 시스템에 조인하고 빅 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을 하고 나머지 80%는 스몰 비즈니스 형태로 자가 소비와 제품 판매만 하고 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20%의 사업가가 전체 매출의 80%를 일으키고 나머지 80%가 20%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n분의 1로 계산을 해보면 빅 비즈니스와 스몰 비즈니스는 매출과 수입에서 평균 16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만약 시스템의 중심에만 머무를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골든서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 중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 의지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골든서클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심을 키울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중력이 합쳐지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점이 중심이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지구의 중력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우리 사업에서도 중력이 작용한다. 우리가 명확한 Y와 시스템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점점 커져서 더 큰 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순히 제품만 소비하는 소비자도 신념이 있는 사업가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똑같은 제품도 누가 전달하냐에 따라 다른 가치를 발휘한다. 사업가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어떤 리더, 어떤 멘토가 되고 어떤 그룹을 키우기 원하는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는 새가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했다. 명확하고 간절한 Y와 시스템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단단한 중심을 잡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